안녕하세요. 수학실기의 찐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리수의 지난 시간에는 덧셈, 필셈을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의 곱셈에서는 덧셈에서 계산 법칙인 교환 결합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 분배 법칙은 2학년 때 곱셈 공식, 3학년 때 인수분해, 여기에 기본이 되는, 그리고 인수분해는 요 2차 방정식과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은 이제 1차식 계산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방정식이나 이런 게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유리수의 나눗셈에서는 이 역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역수는 초등학교 때도 배웠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 역수를 어떻게 설명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곱셈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초등학교 때 곱셈을 배웠죠. 근데 중학교 때 추가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정수와 유리수에서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이런 내용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곱셈, 나눗셈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는 이 결과의 부호가 양이냐 음이냐, 그래서 그것만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호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수 곱하기 양수, 이 플러스 부호가 있는 양수끼리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렇게 바둑돌이 이제 5개씩 3번 더하면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양의 5 더하기 양의 5 더하기 양의 5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곱셈으로 하면은 양의 5가 3개니까 양의 5 곱하기 양의 3 해서 계산되겠죠. 물론 계산 결과는 플러스 15 또는 15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양수끼리 곱하게 되면 그냥 양수이다. 양의 수는 양의 부호를 생략해도 되죠. 그래서 부호 상관없이 그냥 계산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기 위해서 양의 부호를 나타냈지만 이 양의 부호들이 다 생략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15. 그러니까 여기서도 5 곱하기 3 해서 초등학교 때 하던 거와 전혀 다를 게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부호가 다를 때 어떻게 되느냐 봅니다. 음수 곱하기 양수나 양수 곱하기 음수, 요거는 두 개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돼요.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5나 똑같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는데 이 교환 법칙에서 여기 부호가 이렇게 다를 때는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음의 1을 이렇게 5개씩 묶어놓은 걸 3번 더하면 식으로 나타내면 음의 5 더하기 음의 5 더하기 음의 5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거를 계산하면 곱셈으로 나타내면 음의 5가 3개, 요거는 2개를 자리 바꿔서 양의 3 곱하기 음의 5 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만 봤을 때 음의 5를 음의 1을 5개니까 15개가 되죠, 음이. 그래서 계산 결과는 음의 15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부호가 다를 때는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는 음수 곱하기 양수나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이렇게 음수가 나온다라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쪽에서 양수는 초등학교 때 뭐 양의 부호가 생략되니까 똑같고, 이렇게 부호가 다른 두 수를 곱할 때는 이렇게 결과가 부호가 음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음수 곱하기 음수. 이 음이라는 부호가 어떻게 보면은 곱할 때마다 그 곱하는 대상의 부호가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음수 곱하기 음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거는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서쪽으로 초속 2m의 속도로 운행하는 지게차의 3초 전에 위치는 했을 때 이걸 수직선으로 보면
이제 현재 위치가 여기가 되겠어요. 3초 전이면 이제 서쪽이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작은 쪽으로. 그래서 3초 전을 보면 1초 전, 2초 전, 3초 전 하니까 여기 양의 6 위치예요. 그래서 계산 결과는 동쪽으로 현재보다 동쪽으로 6m 위치에 있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서쪽으로 초속 2m는 음의 2가 되겠고 3초 전, 이 3초 전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우리 보면은 뭐 수능 100일 전 하면은 D-100 뭐 월드컵 100일 전 하게 되면 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이면은 음이 돼요. 그래서 3초 전은 요 3초 전은 음의 3. 두 개를 곱하니까 계산 결과가 동쪽 6m니까 동쪽은 큰 쪽, 양의 쪽이니까 양의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부호일 때 계산 결과를 보면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양수 곱하기 양수도 양수, 음수 곱하기 음수도 양수. 근데 부호가 다르면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은 절대값의 곱에 숫자끼리 그냥 곱한 다음에 양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고 부호가 다를 때에는 이렇게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은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이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것이 어떤 수와 0과의 곱은 항상 0이 돼요. 어떤 수와 0과의 곱은 항상 0. 뭐 100이 0개 있다 하면 그냥 0이죠. 1억이 0개 있다 하면 0이죠. 선생님 손바닥에 금송아지가 10마리 있다 하면 10개지만 금송아지가 0마리 있다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0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봅니다. 곱셈에서는 이 부호 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냥 숫자끼리, 다시 말해서 절대값끼리만 계산했지만 중학교에서는 이제 부호까지 판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계산할 때 머릿속에 순서가 이렇게 하면 돼요. 순서는 먼저 부호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계산, 숫자끼리 계산하면 돼요. 자, 보면은 부호가 같으니까 그냥 5 곱하기 3이니까 결과는 15. 여기는 부호가 다르네요. 부호가 다를 때는 음의 부호를 붙이고 숫자끼리 계산해서 음의 14. 자, 요것 부호 다르죠? 그래서 음이고 6. 그 다음 여기는 부호가 같으네요. 부호가 같으면 양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양의 12.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양의 1은 그냥 1이나 마찬가지죠. 얼마예요? 103 아니죠? 1은 10번 곱하나 100번 곱하나 1000번 곱하나 항상 1이죠. 그래서 여기는 계산 결과가 1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한 것을 연습해 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둬야 될 것이 만약에 그러면 여러 개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양일 때는 다 양을 여러 번 곱하면 그냥 양이니까 상관없는데 음의 부호가 그 곱셈에서 여러 번 나오면 그 계산 결과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절대값이 1인 것 가지고 설명을 볼게요. 음의 1의 가로의 123제곱과 124제곱 차이는 요놈은 홀수고 요놈은 짝수예요.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좀 보면 음의 1을 이렇게 쭉 이제 123번을 곱했어요.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두 개씩 묶으면 음의 1 곱하기 음의 1 하면 양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음의 1을 이렇게 짝수번 곱하다 보니까 짝수기에다 보니까 결과가 양의 1, 그냥 1 해도 되죠. 그래서 짝수계 곱셈을 하니까 1이 나와요. 그런데 음의 1을 홀수기를 곱하면 여기는 전부 다 양의 1, 양의 1, 양의 1이 되죠. 여기다가 음의 1을 더 곱하니까 요거는 양의 1이 되고 여기는 음의 1, 부호가 다르니까 계산 결과는 음의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음의 부호를 전체 다 곱셈인데 음의
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몇 번 곱했냐, 그것이 개수가 짝수개이냐 홀수개이냐에 따라서 판단해 주면 돼요. 짝수개일 때는 양의 1, 홀수개일 때는 음의 1, 음의 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계산 결과는 여기에 이제 음의 1을 홀수번 곱했으니까 여기는 음의 1, 여기는 짝수번 곱했으니까 양의 1 또는 그냥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거 있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부호를 판단하고 두 번째 절대값을 계산해 주면 간단하겠습니다. 이 절대값 계산은 그냥 초등학교 때 숫자 곱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첫 번째 부호, 두 번째 계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은 양의 부호를 붙이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은 음의 부호를 붙이고 추가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개일 때는 음의 부호가 짝수개를 곱하면 양, 홀수개를 곱하면 그 다음에 0과의 곱셈은 항상 0. 자, 요거 이제 틀리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거듭제곱하고 부호가 있는 거. 자, 요거는 정리를 하면은 양의 3을 제곱이니까 두 번 곱하니까 양의 9가 맞겠죠. 그 다음 2번은 음의 3을 두 번 곱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음의 3 곱하기 음의 3으로 풀어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거는 음이 두 개니까 요거는 양의 9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이거하고 요거 차이점 보여요? 거듭제곱이 여기는 가로 밖에, 다시 말해서 이 가로를 전체를 두 번 곱하라는 얘기고 여기는 가로가 거듭제곱 밖에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하겠지만 이것을 풀어서 쓰면 여기에 음의 부호는 음의 1 곱하기 3만 두 번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음의 부호가 한 개뿐이니까 요거는 틀렸어요. 그래서 요거 제대로 하면은 요거 계산해 보면은 음의 9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틀린 결과인데 요 두 가지를 혼돈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 모양 거듭제곱이 가로 밖에 있느냐 가로 안에 있느냐 요 차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나눗셈까지 설명하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나눗셈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검산을 이용해서 하는데 요거를 보면 3 곱하기 6 하면 이렇게 이제 계산 결과는 이건 다 아는 것들이죠. 여기에서 이 곱한 부분 이쪽과 이쪽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요 부류들은 요것들은 이 수들의 약수라 그래요. 약수하면 자연수라고 할 것 같지만 약수는 어떤 수에 그것이 정수든 음수이든지 간에 다 약수라고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연수에서만 얘기하지만 여기서 요것을 두 수를 곱해서 나온 것들은 배수, 요 두 개는 약수인데 이것을 우리가 나눗셈에서 검산할 때 쓰는 것인데 나눗셈에서 보면 배수 나누기 약수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약수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쭉 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자리만 바꿔놨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두 개를 보면 나눗셈에서 보면은 두 개의 부호가 같을 때는 양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 부호가 같을 때는 양이 나오고 여기 부호가 다르면은 계산 결과가 여기 양, 양음일 때는 음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은 절대값을 나눗셈의 몫에다가 결과에다가 어떤 부호를 붙이냐라고 했을 때는 같을 때는 양, 다를 때는 곱셈의 부호 결정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없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 없는 게 또 다르게도 설명이 되는데 계산 방법에서는 역수를 이용해요. 역수가 뭔가요? 역수. 초등학교 때 배웠죠. 역수는 분수 모양이 있는데 분모, 분자를 이렇게 바꾸는 거를 알고 있죠. 근데 중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하면
어떤 두 수의 곱셈의 값이 1이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 두 개 곱하면 1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수를 서로 역수. 여기서도 마찬가지 곱하면 1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수를 서로 역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공통점이 뭔가 하면 1이 나와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양의 1이 나와야 되니까 어떤 수의 역수는 부호도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부호가 역수는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 역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곱해서 1이 되는데, 실제는 초등학교 분모 분자를 이렇게 바꿔서 계산한 걸 말하죠. 이게 나눗셈에 적용이 되는데, 그걸 설명하기 전에 어떤 수 0과 어떤 수를 곱하면 1이 나와요. 그런 수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 했죠. 0과 어떤 수에 곱하면 항상 0이 나와요. 1이 나오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수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0의 역수는 없다. 0의 역수는 없다. 그래서 0의 역수하게 되면 1분의 0은 이게 0이에요. 이것의 역수를 보면, 뒤집어 놓으면 0분의 1 하게 되면 분모에 0이 들어가는 이런 수는, 역수는 없다 했으니 그런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 할 때 정수분의 정수인데 분모는 0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0의 역수가 없으니까 이 분모에 0에 들어가는 것은 숫자가 아니다. 뭐 개념상으로는 무한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분모에 0이 들어가는 것은 숫자가 아니다. 역수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0의 역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눗셈은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18 나누기 3 하면은 계산 결과는 6이죠. 그런데 이것을 요거 곱셈으로 고치면서 역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분모는 1이에요. 1분의 18 곱하기 3분의 1 하니까 3분의 18이 돼서 6. 계산 결과가 요거의 목하고 곱셈으로 고치는 것하고 똑같죠. 그래서 나눗셈을 그냥 나눠도 되지만 이렇게 역수를 취해서 곱해줘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할 때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눗셈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역수를 곱해도 되고, b분의 a 해서 이것을 나누는 수를 분모로 바로 집어넣어서 분수 형태로 나타내도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b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요. b가 만약에 정수 형태면 이렇게 바로 해도 되고, 정수 형태가 아니고 분수 형태면 어떤 수를 분수로 나누기 힘들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역수를 취해서 곱해주면 계산이 편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누는 수는 분모로 들어가니까 0은 될 수가 없다. 0으로 나눌 수는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할 텐데, 곱셈에서는 계산 법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 했을 때, 교환 법칙, 우리 덧셈의 교환 법칙과 마찬가지로 자리로 바꾸는 거. 그 다음 결합 법칙, 유사해요. 이렇게 먼저 곱하는 거나 이렇게 나눠서 곱하는 거나 이거를 결합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분배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 분배 법칙은 뭐냐 했을 때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분배 법칙은 여기 한 번씩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는 이렇게 다리를 두 개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요 괄호를 풀이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계산 법칙이 하는 것이 왜 하냐 했을 때, 덧셈의 수와 마찬가지로 계산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산 법칙을 이용합니다. 자, 나눗셈에서는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하는 것과 같으니까 나눗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려면 곱셈으로 고친 다음에 고칠 때는 역수를 곱해서 교환 법칙을 해도 돼요. 그래서 나눗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봅니다. 왜 그게 빠르냐 했을 때 이거 순서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요 두 개를 자리를 바꿔놓으면 여기 계산하는 건 간단하죠. 2, 5, 10이니까 계산하는 것 요 교환 법칙이 되겠고 계산하게 되면 요거를 먼저 하는 것을 결합 법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7 곱하기 10 하면은 계산하기가 쉽죠. 여기서 만약에 14 곱하기 5 하면 조금 멈칫할 수도 있어요. 물론 빠른 친구들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리 바꿔서 계산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환 결합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분배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분배 법칙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괄호 풀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2학년 때 곱셈 공식, 3학년 때 인수분해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분배 법칙은 A를 괄호 안에 있는 것에 한 번씩 다 곱해서 이렇게 괄호를 푸는 것을 말해요. 이게 자리가 바뀌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결과는 똑같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 보면 자, 이거 계산을 하는데 이거 계산할 때는 그냥 이거 9가 되니까 3, 9, 27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27. 그런데 왜 이걸 해요? 이게 이제 숫자가 이럴 때는 이게 그냥 하는 게 편하죠. 근데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계산 결과가 똑같다는 것과 어떨 때 이걸 이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3 곱하기 4 이렇게 하면은 3 곱하기 5 해서 12 더하기 15 하니까 27 계산 결과는 똑같죠. 그런데 이거를 어떨 때 사용하느냐. 자, 두 문제가 있는데 1번을 보면 이걸 하게 되면 이거를 먼저 하려면 통분을 해야 되죠. 통분을 하려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이거 계산을 그냥 해보면 이제 이렇게 하니까 곱해지니까 약분하면 8, 약분하면은 2가 되니까 10 해서 계산 결과 18. 6가 아니에요. 그냥 18. 그런데 이거를 이제 통분해서 하게 되면 공통분모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더해줘서 계산하면 약분하면 2, 9, 18 똑같죠. 근데 보기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기에 이게 조금 간단해지죠. 여기서 이 부분을 생략해 버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이때는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배웁니다. 자, 그다음 요거 봅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분배 법칙에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24를 이렇게 곱해 나갔지만 여기 24, 24 있죠. 여기를 보니까 57, 57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라고 하면 이거 자 계산해 5초 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뭐예요? 딱 하면 너무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요? 라고 하죠. 자, 근데 요거를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57, 57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이쪽 거꾸로 가는 것,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실은 이제 3학년 때 인수분해라 그래요. 분배 법칙의 여기 인수분해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1학년 때 거 잘 해놓으면 2학년 때 곱셈 공식도 쉽고 3학년 때 인수분해도 쉬워요.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통인 약수,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공통인 약수, 3학년 때는 공통인수라고도 해요. 이거를 묶어버리면은 나머지 것들은 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이 93과 83이 되겠죠. 이 부호는 그대로 따라가고 93 빼기 83 하면 10이 돼요. 그러면 요건 계산이 간단하죠. 이거 암산하라고 하면은 요거 곱하고 계산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분배 법칙 역으로 이용하는 것 하면 이렇게 계산이 아주 쉽게 되겠습니다. 자, 도전 문제입니다. 얼마일까요?
자, 이것도 5초 하면은 답 나왔나요? 예, 빠른 친구들은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도 57, 57, 57이 있어요. 그러면 자, 57로 묶고 나머지는 가로 안에 다 집어넣으면 요 빼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93, 50, 42 보는 그대로 가서 93 빼기 50 빼기 42 그런데 빼는 것이 50과 42 우리 할 때 빼는 것은 빼는 것끼리 더해서 계산하라 그랬죠. 그래서 계산하면 93 빼기 92 하니까 1이 되니까 답은 57. 뭐 복잡해 보이는 건 해도 이렇게 그냥 단계적으로 쭉쭉쭉 나가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배 법칙을 익숙해지면 계산이 무지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웠으니까 이것들을 계산할 때 좀 많이 활용하면 이제 계산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유리수의 혼합계산. 혼합계산이라고 하면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가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을 말해요. 그건 초등학교 때도 했던 거죠. 근데 중학교에서는 이제 뭐 거듭 제곱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해서 이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 제곱이 있으면 그 거듭 제곱을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푸는 순서는 초등학교 때와 동일하겠죠.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으로 풀면 되겠어요. 그다음 가로 안에서도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정리를 하면 하고 더 곱셈, 나눗셈 하고 난 다음에 덧셈, 뺄셈을 해서 계산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제 거듭 제곱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방금 배웠지만 이제 그 머릿속에서 초등학교 때와 다르게 거듭 제곱이라는 게 먼저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B예요. 그 다음 어디일까요? 거듭 제곱을 했으면 그 다음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이라 했죠. 소가로를 먼저 해야 되니까 여기 D가 되겠죠. 그 다음은 요 중가로 안에니까 요거 계산했고 여기 계산했으니까 여기 그래서 C. 그 다음은 뺄셈이고 나눗셈이니까 여기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 E. 그 다음 A.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이제 한번 순서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전체가 되겠죠. 네 번째 여기, 다섯 번째. 그래서 계산을 해 나가 보면 이제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계산하면은 음의 8, 그다음 그대로가 되겠죠. 그다음 어디를 계산하는가 하면 여기를 계산해야 돼요. 계산하니까 네, 음의 4. 그다음 여기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빼기니까 요거 실은 음의 1 곱하기 음의 4니까 이게 양의 4가 나와요. 이걸 덧셈으로 고치면 여기도 양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계산하니까 음의 8과 양의 4 덧셈이니까 이게 더 많죠. 그래서 음의 4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빼기, 여기는 나눗셈이니까 여기 먼저 하면 음이고 양이니까 네, 음의 1이 되겠죠. 여기 덧셈으로 고치면 양의 1이 돼서 계산 결과는 네, 6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문제는 어렵다기보다 그 단계를 기억하고 순서대로 해나가는 그런 것만 착실히 하면 틀릴 수가 없는데 이것이 이런 문제가 꼭 중간고사에 꼭 한 문제 정도 나올 빈도가 아주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5번씩 다른 문제를 이렇게 하면서 꼭 연습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했는데 문제는 많이 못 풀었죠. 이게 뭐 그 곱셈, 나눗셈에서는 중요한 거는 그 부호니까 그것만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혼합셈에서 초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거듭 제곱이 들어간다. 그것만 염두에 두면은 뭐 차이점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호가 실수하지 않게
그다음 거듭 제곱이 들어갔을 때 그걸 가장 먼저 하고 거듭 제곱 계산할 때도 부호를 실수하지 않기. 이런 것만 실수만 없으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학년의 본격적인 내용, 이제 문자 사용하고 요 시기값인데 요 1차식 계산은 이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단원이에요. 요 부분은 실은 요 부분은 여기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내용이고 1차식 계산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걸 못하면 1차 방정식 2학년 때 뭐 함수, 1학년 때 함수, 2학년 때 곱셈함수 이런 거 다 못해요. 그래서 여기 할 때 정말 연습을 많이 해주고 다음 시간부터 2시간 정도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리고 이것은 연습을 많이 하고 진짜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단원이다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